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이제 코로나 수혜가 끝나고 바닥까지 내려온 주가는 최근 1년가량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등락만 반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과연 이 박스권 구간을 깨고 올라가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향후 주가의 흐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보며 이제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물려 계시는 구간인 만큼 이제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 진행하면서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들어가기에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굉장히 뚜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개인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 혹은 이제 손절이 나가는 모습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반등 흐름을 강하게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게 되면 0.37 상당히 낮습니다. 걱정할 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선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2조, 7조. 자, 20년도에 한번 크게 눌렸고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해주고 있습니다. 9조, 14조, 16조, 올해는 18조까지 올라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1,700, 1,000 마찬가지로 한번 눌렸다가 큰 폭의 상승. 자, 코로나 수혜를 이제 대표적으로 입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1년도부터는 가파른 상승 이어갑니다. 1조 4천, 2조 8천 막 두 배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크게 눌렸습니다. 1조 7천, 그리고 올해는 소폭의 반등 2조 정도. 그리고 앞으로 내년 후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일단은 예상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4,700에서 4,400 소폭의 하락 약간 눌렸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5,400에서 6,000, 그리고 4분기도 2,800에서 4,400 상당히 큰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분기도 5,300에서 5,800 괜찮은 흐름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4분기가 가장 좀 기대가 되고요. 전년 대비 폭은, 그리고 꾸준하게 전년 대비해서는 어쨌든 상승 흐름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분기를 저점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800대에서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200대 진입을 했고요. 최근에는 100대 후반까지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살짝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계속해서 내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 기록을 했다가 10일까지 한 번에 좀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고, 20일, 자, 이제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서 다시 내려왔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는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은 그래도 견조해 보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최근 4개년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좋아 보이는 수익성이고요. 이어서 EPS도 자, 최근까지 꾸준히 올라왔지만 이제 작년에 눌렸다가 올해 반등, 뭐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 743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3.34%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거의 비슷한 수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 초중반대. 그래서 배당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6.21배, PBR은 0.7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호적인 이런 환경, 그리고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실적 배경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가치 대비 좀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항공사의 하반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하락으로 하반기 항공사의 연료비는 기존 예상치보다 2%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체 비용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달러 결제 비중이 큰 이 정비비, 리스료, 공항 관련비 등의 이런 비용 감소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 감소 효과는 훨씬 더 클 전망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용 효과 감소는 3분기보다 4분기에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서 이제 제주항공 그리고 진에어 뭐 이런 주요 항공사 중에 가장 성장률이 높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저비용 항공사의 3분기 국제선 여객 운임은 2분기보다 상승하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타 항공사 대비 훨씬 더 그래도 유리한 환경이고요. 금리 부담 또한 완화가 되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 상향 여지가 좀 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발 이커머스 물량 증가와 해상 운임 상승이 실적 하방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시너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전망이고요. 이어서 이제 7월 전국 공항의 국제선 여객 실적은 771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동월 대비 96%의 회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과 휴가철 연휴가 있는 3분기는 전통적인 항공 성수기라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비수기에도 지금까지 계절성이 무색하게 견조한 수요를 확인했던 이런 국제선 단거리 노선은 성수기 맞이와 함께 앞으로 이제 여객 수의 구조적 성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다만 앞으로 국제 유가의 향방이 하반기 항공업계 실적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 고조와 리비아 유전 생산 중단 등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유가의 향방을 우리가 지켜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최근의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 뭐 지금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계속해서 폭락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해 봤다가 이제 조금 더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2만 1,000원에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 요 구간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훨씬 더 우리가 메리트 있게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관망했다가 들어가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목표가 28,000원 보고 있습니다. 28,000원 요 정도. 그래서 아직도 상당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무조건 목표 주가까지 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까지는 열려 있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냥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식의 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전략이 훨씬 좋지. 이걸 중장기로 내가 뭐 끌고 가겠다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공주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업황이나 이런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꺾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가면 또 여러분들이 팔고 또 내려오면 저점에서 잡고 이런 식의 전략이 훨씬 더 좋다라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목표 주가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이제 어떻게 평단 관리하시냐? 기본적으로는 28,000원 이 목표가 밑으로는 맞춰주시는 건 기본값이고요. 가능하면 제가 오늘 라인을 따로 안 드릴 거예요. 가능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28,000원 밑에서 가능하신 구간까지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내려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물 타면 안 되는 구간은 어디냐? 26,000원. 뭐 안 된다기보다 할 필요는 없다 정도. 26,000원 밑에서는 굳이 물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부담 있으시면 굳이 물탈 필요는 없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물타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힘든 증시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말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